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은 날아갑니다. 반대로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역시 나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초코 명리 뿅! 네, 파이님들 안녕하세요. 명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관살 혼잡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관살 혼잡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여기시는 것 같아요. 정관하고 편관이 말 그대로 혼재된 사주죠.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을 해도 관살 혼잡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글들이나 콘텐츠들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살 혼잡인 분들이 본인의 사주를 좀 안 좋게 여기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딘가로 상담하러 가셨을 때 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또한 많다 보니까 본인의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저는 대운과 세운을 판단해서 운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게 타이밍을 알려주는 지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리한 시기 때 내가 힘들어서 상담을 하러 찾아갔는데, 또는 뭐가 잘 안 풀려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관살 혼잡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나의 불운을 관살 혼잡에 맞춰서 불행을 좀 정당화한다고 해야 될까요? 당일을 자꾸 찾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조금 안 좋은 습관이라고 보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주는 정묘년, 경술월, 개축일, 김희시의 사주입니다. 보면 편관하고 정관이 혼재돼 있죠. 네, 관살 혼잡의 전형적인 사주입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똑같이 관살 혼잡이라 하더라도 이 남명하고요, 여명을 좀 다르게 봐요. 그쵸? 여명인 경우에 똑같이 관살 혼잡이 돼 있다 하더라도 훨씬 더 불리하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 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조직에 비유를 많이 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남성을 통해서 나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는 관은 남성, 즉 배우자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관성이 혼잡되어 있을 때 배우자가 여러 번 바뀔 수 있다, 또는 문란하다,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편관하고요, 정관이 같이 혼재되어 있다라는 것은 편관의 기운도 그렇고 정관의 기운도 그렇고 때에 맞춰서 내가 둘 다를 쓸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게, 편관하고 정관이 혼잡이 되어 있는데 이 기운이 너무 강하면 약간 불리한 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주를 볼게요. 이 사주는 일간이 개수인데요, 토가 너무 강하게 수를 압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일지가 축토라는 점이에요. 제가 비견이나 인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여지동급 사주로, 간여지동급 일주로 해석할 수 있는 일주가 3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갑진일주, 정미일주, 그리고 개축일주입니다. 갑진일주는 갑목 입장에서 진토가 재성이죠. 편재입니다. 정미일주는 일간이 정화일 때 미토가 식신이고요. 개축일주는 일간이 개수일 때 일지가 축토죠. 이 축중 개수의 뿌리를 아주 잘 내리고 있어요. 이 축토를 보시면 지장간이 개수, 신금, 기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거든요. 그런데 다만 축미충이 있죠. 그리고 월지가 술토라서 실은 축술미 삼형을 짜고 있어요. 이게 약간의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내담자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예술을 전공을 하셔서 그쪽 계통으로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진짜로 나에게 맞는 직업이 뭘까, 적합한 직업이 뭘까를 고민하시다가 언어치료학과에 뒤늦게 가서 공부를 하시고 현재는 언어치료사로 활동을 하는 분이셨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언어치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계신 분이셨는데요. 언어치료사 같은 경우는 활인업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저는 언어치료사로 이분이 활동하고 계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일은 너무 잘 맞고 즐거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거가 뭘까요? 네, 대운이 식상으로 강하게 들어옵니다. 간여지동으로 들어오죠. 참고로 이 갑목은 원국의 기토를 만나면 갑기, 합화, 토로 바뀌는데 갑경충도 같이 되고 있어서 얘는 토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지란다, 죄송합니다. 대운의 지지가 인목이라 갑인으로 간여지동을 이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갑목이 쉽사리 토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관이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온 대운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상관 대운이 들어왔을 때 상관적인 활동을 하면 성과도 많이 나오고 본인도 즐거울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상관의 기운이 이 사주의 경우에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게요. 저는 일간을 중심으로 힘의 강약을 좀 따집니다. 저는 억부론자예요. 억부론을 좀 중요하게 보는데, 어떤 선생님은 용신을 잡을 때 일간에 따라 월지를 살펴서 조우를 중요한 용신으로 잡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억부론자입니다. 강한 건 덜어주고 약한 건 채워줘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 사주는 일단 신왕해요.
신왕하다는 게 뭐냐? 일간이 지지에 뿌리를 강하게 내리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신약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약한 사주하고요, 신강한 사주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 신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비겁하고 인성의 힘이 너무 약한 겁니다. 식상하고 재성하고 관성이 워낙 강해서 비견하고 인성이 들어올 때 운이 유리하게 흐르고요. 신강한 사주는 말 그대로 비견하고 인성이 식상, 재성, 관성에 비해서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주체성이 정말 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주는 신약하면서도 다행히 신왕한 사주예요. 근데 이런 경우 일단 제가 신약하다고 했었잖아요. 일간의 힘이 좀 약합니다. 월간에 경금이 금생수를 해주고 있고, 이 경금은 술중 신금의 뿌리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 개수도 축중 개수의 뿌리가 있긴 하지만, 실은 월지, 일지, 시지가 축술미로 좀 강하게 짜여져서 생조가 원활하진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럴 때는 일간을 지키는 게 더욱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억부론적인 관점에서 말 그대로 억부용신입니다. 이거를 행운용신이라고도 해요. 행운용신. 내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 적극적으로 내 기운을 쓰려고 할 때 언제가 운이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이걸 알려주는 게 행운용신이거든요. 이게 억부용신입니다. 그래서 억부용신을 보면요, 용신은 당연히 수비겁이고요, 용신을 도와주는 회신은 금인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가장 일간을 힘들게 하는 기신은 뭘까요? 당연히 일간을 가장 강하게 극하고 있는 톡관성이겠죠. 그리고 기신을 도와주는 기운이 뭐죠? 구신입니다. 구신은 화재성입니다. 그리고 한신은요, 목식상이에요. 한신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간의 힘, 그러니까 여기선 용신이죠. 용신의 힘을 살짝 덜어가긴 하는데 기신을 극해서 나를 도와주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신하고요, 회신하고요, 한신을 적극적으로 내 편으로 써야 됩니다. 기신하고요, 구신은 부정성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써야 합니다. 이게 실은 내 사주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핵심이에요. 이 사주는 관성이 강해서 일간이 좀 극을 당하는데 한신이 식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한신도 내 편이라 그랬죠. 대운에서 강한 목 식상이 들어옵니다. 한신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식상이 들어올 때 일이 좀 즐겁고 성과도 좀 크게 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 관을 극하니까요. 참고로 수일간인 경우 관은 당연히 토관성으로 구성이 될 거잖아요. 특히 여명이든 남명이든 저는 수기운이 좀 약하면 자녀를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출산하려고 할 때 비교적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 사주도 제가 축중 개수에 뿌리가 있어서 신왕하다고는 했지만 축수미로 짜여져 있기도 해서요, 실은 이 개수의 기운이 그렇게 선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어가지고요, 저는 사주의 구조가 이제 이렇게 수기운이 좀 약할 경우에는 그냥 의학적인 도움을 좀 미리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당연하지만 수일간인 경우에는 토오행이 관성으로 짜여질 거잖아요. 그런데 토오행이 너무 많으면 실은 이 토오행은요, 여성질환하고 좀 관련이 커요.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자궁 관련 질환들 이런 거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일간인데 토가 너무 많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생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건강을 잘 관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자녀를 낳으려고 했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셨다 보니까 다른 철학관을 가셨나봐요. 그런데 관사를 혼잡인 것도 그렇고 원국을 보면 공망이 돼 있잖아요. 여기 식상이 보통 자녀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게 공망이라 그런 거다란 이야기를 들으셨나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 아시겠지만 공망은요, 충이나 형이나 합의되면 해공이 됩니다. 해공 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국에서 지금 묘술합이 돼 있죠. 그래서 이 공망은 공망이 아니고요, 해공됩니다. 그리고 또 사주가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개축일주 자체가 백호하고 양인이 있어요, 원래가. 그래서 이 백호하고 양인이라는 강한 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자식과의 인연이 약한 거다라고 또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백호나 양인 같은 거는요, 약간 프로페셔널, 뭔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운을 상징해요. 이런 기운이 있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그건 아니고요. 대신에 그 수기운이 좀 약한데 토기운이 이렇게 강하면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이나 자궁 쪽 관련해서 좀 약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챙기셔야 돼요.
근데 다짜고짜 백호하고 양인이 있어서 자녀와 인연이 없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토가 이렇게 많은데 성묘를 또 이 선생님이 많이 다니셨나봐요. 그래서 묘의 기운이 발동해서 그 아이가 못 나왔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소리입니다. 이 시주가 보면 개수 입장에서는 미토가 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묘지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실제 성묘를 많이 다니면 묘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아이가 못 나온 거다라고 해석을 하셨나봐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제가 억부적인 관점에서 이런 사주는 금 인성하고 수 비겁이 용의신이고 토 관성하고 화 재성이 기구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금하고 수 운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른다 라는 얘기고요. 토하고 화 운이 들어오면 운이 불리하게 흐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목 운은 그럭저럭 내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이 을목이 원래 을경합을 해서요 금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갑목이 갑경충으로 때리면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이 목은요, 을목은 그냥 을목이에요. 근데 실은 이 사주가 제가 화하고 토가 들어오면 좀 불리하게 흐른다고 했는데 식상하고 재성이 이렇게 을사년에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이 좀 많아집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병원년 때가 저는 토기운도 강해지고요. 목이 또 화를 강하게 생조하기 때문에 이때가 직장생활을 하시면 좀 많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게다가 편제에 절이 들어오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12연성으로 편제라는 십성에 절지가 형성이 되면은 뭔가 환경적인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암시하는 기운으로 볼 수 있거든요. 직장이 바뀐다거나 이사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27년에는 또 정민년인데 이때도 화토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저는 솔직히 올해부터 내년 내후년까지는 직장생활 할 때 일도 좀 많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조금 삐거덕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이제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시게 되냐면요, 이분이 꿈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꿈이 있냐? 바로 작가입니다. 작가. 드라마 작가. 이분이 드라마 작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사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유리한 운이 들어올 때 그 타이밍을 맞춰서 내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 운을 잘 쓸 수 있게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운은 날아갑니다. 반대로 안 좋은 운이 들어올 때 내가 아무 일도 안 하면 그것도 역시 나에게 큰 타격을 주지 않아요. 제가 26년, 27년을 좀 불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8년은 어때요? 금 인성이 들어옵니다. 실은 이 사주가 수 비겁이 용신이라고 했고요, 금 인성은 제가 휘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의 기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실은 휘신인 금 인성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주거든요. 2029년에는 또 유금이 들어오죠. 저는 이 신금과 유금이 들어오는 해가 나름 이분이 어느 정도 글을 써서 점점 자리 잡으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실제 그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운으로 해석을 해요. 40이 을묘대운 어떤가 보세요. 이 을목이 어떻게 되나요? 을경합을 해서 금으로 바뀝니다. 2030년 같은 경우 경술년이 들어오는데 실은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술토는 묘술합을 해서 화로 바뀌거든요. 화가 금을 극하죠. 그러면 금의 긍정성이 살짝 떨어집니다. 이렇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지지가 천간을 극하는 거를 절각이라고 하고요,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걸 계두라고 해요. 이때는 용의신의 긍정성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기구신의 부정성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2031년, 32년, 특히 이 두 해년, 특히 이 2년 동안에는 시나리오를 열심히 쓰시면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름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운이 나에게 유리하게 들어오니까. 그리고 지금 이 명식 같은 경우 실은 식신의 기운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왕짐에도 불구하고. 왜냐? 가장 글자 8개 중에 가장 자리가 약한 게 연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수의 생조를 받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게다가 묘술합으로 묶여 있어서 약간 묘목의 기운이 왕짐에도 불구하고 많이 흐려졌어요. 게다가 이 묘목은 연간의 정화가 있어서 목생화를 해줍니다. 물론 순목이라서 목생화가 강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이 연지 묘목은 고립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합이 돼 있으니까요. 거의 다른 오행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기운을 잘 드러내진 못하거든요. 근데 연지에 이 묘목 식신에 문창기인이 깔려 있어요. 문창기인. 참고로 제가 문창과를 나왔습니다. 문해창작학과. 그래서 제 학과 동기들 몇 명 사주를 봤는데 의외로 문창기인이 많아요. 의외로 진짜로 많습니다. 특히 식상이 문창이면 총명하고
정확히 말하면 상관에 문창이 깔리는 게 해당되긴 하는데, 식신에 문창이 있다? 이런 거는 글쓰기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는 걸 신살로 봤을 때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식상의 기운이 어떻게 돼요? 갑인대운 때도 그렇고 을묘대운 때도 기가 막히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한신으로요. 특히 을묘 같은 경우는 천간도 합을 하고요, 이 묘목 같은 경우도 합을 해요. 그래서 공망은 전혀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게다가 천을기인도 있고 문창도 있는데, 천을기인 같은 신살은 충이나 형이 되면 조금 위험해요. 그런데 이렇게 합이 되면 긍정성이 더욱더 높아집니다. 대운 자체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본인을 믿고 한번 열심히 써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인성을 좀 잘 살리셔야 돼요. 인성. 저는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 실은 문해창작학과 대학원을 가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글쓰기 모임 같은 데 들어가서 뭐 한 달하고 끝나는 이런 거 말고요, 뭐 6개월, 1년짜리 정도 텀을 두고 운영되는 글쓰기 교실에 들어가서 열심히 시나리오를 쓰시다가 사람들하고 연결도 되고 출판사나 드라마 제작사랑 인연이 돼서 계약을 할 기회가 생기거든 최대한 빨리 계약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게 인성이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사주는 금하고 수 운이 들어오면 운이 유리하게 흐르지만, 내가 금하고 수의 기운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돼요? 운이 유리하게 흐릅니다. 저는 나에게 부족한 기운이 뭔지 파악이 되면 그 기운을 끌어오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용신입니다. 용신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뭔지 아세요? 용자가요, 쓸 용자예요. 내가 써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운이 언제 유리하게 들어올지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부족한 기운을 추구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저는 용신을 다른 의미로 내 욕망이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용신이 사주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분의 용신은 수비겁인데요, 인성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분의 경우에는 사주 구조가 이와 비슷한데 인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배린사주인가요? 아닙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 기운을 생성시키면 돼요. 제가 이 사주가 관살이 혼잡된 전형적인 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관살이 혼잡되면 아무래도 관성의 기운이 과다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관성이 과다한 사주가 어떤 특징을 보일까요? 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명예에 해당되기도 하고 조직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뭔가 도덕이나 윤리 규칙, 사회 법규, 시스템, 조직에서 질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 관이 실은 적절하게 발달이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성이 많이 생겨요. 뭔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사람이 좀 바르게 행동을 하고 법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고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면 잘 지켜서 신뢰를 얻습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공과 사를 잘 구분해서 조직에 유용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관성이 너무 과다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일간이 좀 약해진다는 얘기죠. 관성도 실제로 많지만 이렇게 되면요, 남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합니다. 인정 욕구가 너무 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관을 조직으로 쓰는 경우에는 회사에 너무 메인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몇 자를 잘못 썼네요. 얽매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건 스트레스로 보통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억압적인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이 기운을 휘두르면 뭔가 폭력적인 성향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본인이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본다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관이 어린아이가 너무 강하면 실은 학교에서는 말 잘 듣는 아이고 집에서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인데 자기 표현을 잘 안 해요. 왜? 관이 너무 강하면 식상이 약하다는 의미도 되잖아요. 관성하고 식상이 적절하게 발달이 돼 있으면 실은 이거는 조직에서 일할 경우 능력자로 나오거든요. 모든 건 조화와 균형입니다. 조화와 균형. 근데 이런 사주 같은 경우 관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쪽으로 좀 불리한 면이 드러날 수는 있어요. 근데 관살이 혼잡되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좀 말이 웃기죠? 근데 해소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제 스승님인 강원 선생님의 사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악평론가이자 명리학자이시죠? 강원 선생님이 보면 엄청 신약한 사주예요. 수하고 관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간이 무토가 뿌리를 제대로 강하게 내리지 못해서 많이 좀 약한 그런 그림입니다. 물론 신중무토하고 인중무토 초기에 뿌리가 있기는 한데 주변이 무토의 힘을 뺏어가는 글자들로만 강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극신약한 사주입니다. 참고로 극신약하면 극신강한 행동을 해요. 극신강하다고 사고를 하고. 근데 강원 선생님께서 연지에는 인목평관이 있고 월지에는 묘목 정관이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묘수랍이 돼요. 그쵸? 무술년에
이 술토가 묘목하고 합을 하면서 묘목을 싹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인목 평관만 남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을 해서 데리고 갔다라고 해서 합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관하고 평관이 있는데 대운하고 세운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 정관을 합을 해서 쏙 데리고 간다. 평관만 남죠? 이러면 평관의 긍정성이 확 살아납니다. 다른 예시도 있어요. 평관하고 정관이 있는데 대운하고 세운이 와서 뭐랄까 평관을 충을 해요. 그럼 평관이 확 날아갑니다. 이거를 충거라고 해요. 충거. 그래서 정관만 남잖아요. 그러면 정관의 긍정적인 기운이 확 살아납니다. 그럼 평관의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명예, 일시적인 승진, 감투, 임시직, 수장, 브랜드, 자기 세력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강원 선생님께서 이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로 발탁이 되셨죠. 평관이죠. 살면서 몇십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셨는데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으셨는데 2018년에 처음으로 이런 일이 생기셨습니다. 근데 강원 선생님은 물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2018년 딱 됐을 때 올해가 이제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해고 아마 뭔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딱 이런 일이 본인도 몰랐는데 일어나셔가지고 역시 명리학적으로 원리 해석이 되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관살이 혼잡된 경우, 관성이 혼잡된 경우 대운하고 세운에서 들어오는 운을 통해 활용할 수도 있어요. 대운하고 세운에서 충이나 합의되는 글자가 안 오는데요. 그러면 충이나 합의되는 글자를 내가 자꾸 쓰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사주는 강원 선생님 사주하고는 다르게 평관이 2개고 정관이 하나라서 이런 거는 합거나 충거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축술미가 일단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묘목이 들어오면요 묘술 합도하고 묘미 합도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축토의 기운만 어느 정도 남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식상이 한신인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축술미 같은 경우는 제가 합거나 충거도 좀 어렵고요. 특히 축술미가 관으로 짜여져 있을 경우에는 조금 불리한 게 있어요. 근데 명리학에서는 늘 불리한 거, 안 좋은 것이 끝까지 계속 안 좋게 작용하진 않아요. 명과 암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축술미가 짜여져 있다. 근데 보면은 이 축술미가 여기 미토 같은 경우 화개예요. 화개는 뭘 의미하죠? 이걸 이제 뭐 고독살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중이 된다, 뭐 절에 들어가야 된다. 특히 여명의 입장에서 토 관성이 강하면 결혼은 못할 거니까 또 일찍 죽을 거니까 뭐 비구니가 되는 게 낫다, 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독살을요 명예살로 바꿔야 된다라고 봅니다. 화개가 뭐냐면 유명한 고승이 죽고 나면 꽃가마에 딱 실려가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에 끊임없이 매진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에요. 근데 이 명예살이요 재밌는 게 예술가한테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그 피아니스트 임윤찬 씨가 콩쿠르에서 딱 우승하고 그런 인터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걸 원치 않고 그냥 실은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줘도 되니까 산에 들어가서 평생 피아노만 치고 싶다고. 이런 게 화개입니다. 화개. 그러니까 관성이 화개라고 하는 것은요 관성은 엉덩이 붙이는 힘이죠. 근데 이게 화개면 이게 화개 중에서 관성 화개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폐시킵니다. 감옥으로.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이런 작품을 쓰신 조정래 선생님이 책상에 막 너무 오랫동안 앉아 계시다 보니까 장이 탈장이 돼가지고요 앉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오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글 감옥에 갇힌 거죠. 근데 이런 사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주예요. 내가 정말 작정하면 10시간, 20시간 앉아가지고 며칠 동안 글만 쓸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 관을 깨는 방법이 뭐예요? 식상이죠. 식상으로 깨야죠. 근데 식상이 또 문창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주가 개축일주라고 하는 그 신앙한 기운도 마찬가지고 기미의 이 글자가 가진 끈질김, 경술이 가지고 있는 끼, 어떤 한 분야에 대한 개척정신, 그리고 정묘가 가지고 있는 활인, 그러니까 일주는 개축일주인데 실은 정묘일주, 경술일주, 기미일주라고 했을 때 그 간지의 속성 있죠. 그게 이 사주에도 고스란히 다 투영이 돼요. 저는 이 사주가 지금 대운이 일단 너무 좋아요. 글을 쓰기가 정말 재밌게 잘 써질 겁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들어오는 이때에 맞춰서 꾸준히 갈고 닦는다면 저는 어쩌면 유명한 작가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관성의 기운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응원을 좀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인성이 중요한 사주는 한 분야에서 한 10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큰 성과가 납니다. 일단 가까운 시기에 금인성이 계속 들어오고 또 2031년, 32년에는 이 사주에게 필요한 수기운도 같이 들어오니까 이때에 맞춰서 꾸준히 글을 쓰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살이 혼잡돼 있어서 내가 이혼을 했다, 뭐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다, 자녀를 낳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렇게 뭔가
본인의 잘 안 풀리는 상황을 끼워 맞춰서 당일을 만들려고 하시기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내 사주의 기운을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파악해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언제 특히 힘을 비축해서 개구리가 점프하듯이 언제 내가 나의 기운을 폭발적으로 분출할 수 있을까? 그 시기가 언제일까? 타이밍을 알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명리학을 활용하는 쪽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모두 평온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